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계시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종로 구민 여러분, 후반기 종로구의 발전을 위해서 힘차게 이끌고 계시는 여봉무 의장님, 강성택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코로나19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영종 구청장님, 강필령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창동, 가이동, 삼청동, 부암동 지역구의 가을 남자 정재우 의원입니다. 금년 한 해도 한 달에밖에 남지 않아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과 함께 내년도 계획을 세우는 중대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잠깐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코로나19라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관리, 답습적인 사업과 계획을 벗어나서 보다 예리한 예측과 분석으로 종로구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겠다는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자세로 내년도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구민 여러분께서도 코로나19로부터 자유로워져 밝고 행복한 미래를 설계하는 12월을 맞이하시길 기원드리면서 부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종로구는 지역 입지적 특성상 전체 면적의 약 40%인 9.6제곱킬로미터의 임야가 있습니다. 임야 면적이 많다는 것은 쾌적한 생활과 생태 환경을 갖추었다는 점에서는 장점이 있을 수 있겠으나 과다하게 많은 임야 면적은 토지 활용 효율과 재산의 가치를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고 결국 지역 경쟁력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것이 우리 구의 인구 밀도를 낮추는 또 하나의 이유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구가 소유하고 있는 임야 중 공공 목적으로도 활용 가치가 없는 곳을 주민들께서 매입 의사가 있다면 매각하는 방향을 추진하였으면 합니다. 그러한 임야를 전수조사하고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용도 폐지와 지목을 변경하는 등의 행정 절차를 거쳐서 주민들께는 그 토지에 대한 재산 가치를 높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구는 재정을 확충할 수 있도록 법적 제한이 최대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추진하자는 것입니다. 난개발 목적이 아닌 임야 지목의 현실화를 통한 우리 구의 토지 이용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 주실 것을 구청장님께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서민과 한 사람 내지 두 사람의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2009년 5월부터 시행된 주거 형태로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세 종류가 있으며 국민주택 규모의 300세대 미만으로 구성됩니다. 주택법 법령에 의하여 도시형 생활주택 중 단지형 연립주택은 세대당 주거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 형태로서 주거층은 4층 이하, 연면적은 660제곱미터 초과로 건축하여야 하지만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면 1계층을 추가하여 5층까지 건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열린 건축위원회 심의 안건 중 신영동 150-1번지 단지형 연립주택 건축심의에서 5층으로의 충수 완화를 불허한다는 심의 결과가 있었습니다. 충수 완화를 불허하는 이유는 우리 구에 일관된 심의 기준을 적용하였다는 것입니다. 법보다 우리 구 심의 기준이 왜 우선이 되는 것인지 의문이 갑니다. 주민들께서는 우리 구가 서울 시내 그 어떤 지역보다도
건축 규제가 매우 심한 곳이라고들 말씀합니다. 같은 법령을 적용하면서도 다른 지역에서는 되는데 우리 군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군은 입지적인 제약으로 토지 이용 효율이 매우 떨어진 곳입니다. 따라서 주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토지 이용 효율을 높이며 더 나아가 우리 지역의 인구 유입을 위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 한도로 건축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건축 시민은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 구의 건축 심의 기준인 어떤 근거를 갖고 기준을 만들고 적용하는지 세부 기준을 제시하여 주시고 그 기준이 만들어질 수 있는 법적 근거 또한 명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기준은 구정질문 답변 전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도시형 생활주택은 공공에 기여하거나 주변 자연과 조화롭게 건축하는 경우 또한 건축심의에서 그 지역에 맞는 조건을 부여하는 등 일정 정도의 요건이 인정된다면 최대한의 층수가 확보될 수 있도록 심의 기준을 완화해 줄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합니다.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그 지급 실태를 3년마다 조사하고 공표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이 관내 사회복지기관이나 시설에서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현황과 보수 수준 조사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만 그러한 자료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사회복지사 처우나 지위 향상 계획도 특별한 것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 법령을 준수하지 않는 것은 차치하더라도 관내 사회복지사에 대한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우리 구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분명히 우리 구청 소속 사회복지 공무원보다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의 보수나 처우가 매우 열악한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동일한 보수 수준은 아니더라도 최대한 근접할 수 있는 노력들이 필요하고 매년 점진적이라도 그러한 노력들이 예산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복지 정책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정책을 현장에서 손으로 발로 실현하는 사회복지사의 근무 환경과 대우가 좋아질 때 우리 구 복지 정책은 제대로 완성될 것입니다. 종로구 사회복지사 처우 및 지위 향상 조례가 존경하는 최경혜 의원님의 발의로 지난 2013년 제정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구 사회복지사의 처우와 보수가 얼마나 개선되었는지 밝혀주시고 향후 사회복지사 처우와 보수 개선 계획이 무엇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본 의원이 지속적으로 제기하였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는 열악한 업무 환경에서 감염 환자들과 수시로 접촉하면서도 수당 등에서도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차동 방문 간호사 처우 개선 문제에 대해서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겨울이 초입에 들어섰습니다. 구민 여러분, 또한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코로나19와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따뜻한 겨울 보내시길 기원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